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전에 폴님이 한번 한 적이 있는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폴님이 좀 근본적인 그 퀀텀이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했다면 최근 트렌드나 방식에 대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고 하게 된 계기는 요즘 아시겠지만 어디 인문학 서적을 봐도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생물학에서도 뭐 양자생물학 얘기하고 불교가 뭐 양자역학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너무 많은 분야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여러 군데 인용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폴림의 내용도 잘 봤고 그다음에 이 중에 한 업체에 제가 조금 용돈벌이 삼아 투자한 데도 있고 이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써머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이제 리딩하는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업데이트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IBM이 초전도 방식을 써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20년도에 65큐비트 허밍버드 프로세서가 탑재된 컴퓨터를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127큐빅 프로세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을 보면 19년부터 있는 로드맵을 거의 19년, 20년, 21년 다 그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반도체 무어의 법칙 같은 더블링하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개한 영상 하나가 시스템2라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건데 한 400큐비트 이상이 넘어가면 모듈화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도 빠짐없이 퀀텀을 하고 있고요. 자기들 퀀텀 리서치 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자기들이 만든 그 54큐비트의 시커모어라는 프로세서로 일단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 우위는 기존 컴퓨터보다 연산해서 계산해서 월등하다, 더 넘어섰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자 컴퓨팅에 익숙한 계산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좀 눈에 띄는 업체라고 보면 아이온큐라고 기존에 이 두 개 업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온 트랩 방식을 쓰는 업체가 있고 국내에 잘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분이 서울대 나와서 듀크대 교수를 하고 계신 김정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한 32큐비트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에러율은 지금 이런 다른 대기업 업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 그래서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도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원래 타겟이 22큐빗이었고 22년도에 25큐빗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5년도 이후에 좀 급속도로 성장하는 걸로 제시를 했는데 이 업체가 작년에 미국에 상장을 했고 작년에 32큐비트 그리고 올해 64큐비트를 달성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웹이나 구글 벤처스,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폴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퀀텀이 뭐냐, 양자가 뭐냐, 그다음에 양자역학이 뭐냐,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그 양자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가진 입자 상태라고 하고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고 얘기하면 원자를 구성하는 중성자나 전자, 그다음에 빛을 구성하는 광자가 양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역학은 원자, 입자, 그리고 원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미시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현대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세 가지를 전에 폴님이 했듯이 말씀을 드리면 중첩, 이게 현재는 비트로 표기할 수 있는 0과 1 상태밖에 없다면 얘는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로 진행할 때는 0과 1만 성질을 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을 때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진행할 때는 우측 그림에 있는 두 개의 슬릿을 소리나 물결처럼 파동처럼 지나가서 저렇게 여러 가지 간섭 무늬를 만드는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탱글먼트, 얽힘은 커플링되어 있는 전자와 양전자가 있을 때 그게 지구 반대쪽에 있든 다른 행성에 있건 동시에 그 성격이 확인이 된다. 동시에 반응을 한다. 아주 신기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터널링도 그러니까 이제 전자 같은 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이렇게 앞에 배리어를 해놔도 전자 역시 양자의 성질,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적으로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넘어간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반도체 제작을 할 때 리키지
이미지로 나타나서 이거를 개선하는 설계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약간 이상한 점을 표현한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라고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위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 나무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지나가는데, 지켜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스키 자국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정도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미시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도 초기에 거의 뭐 물리학의 르네상스라고 보여지는 시기에 마일스톤을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을 쐈을 때 뭐 전자가 튀겨나가는 광자를 발견하면서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어가 이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전자가 이제 궤도를 도는 게 일반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태양계하고는 완전 다른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보어를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슈레딩거가 뭐 웨이브 펑션까지 낼 때의 이 스토리고, 우측 사진은 그 당시에 27년에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9명이 참석, 그중 17명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여기 가운데 아인슈타인이 있고, 큐리 부인, 슈레딩거, 보 이런 사람들, 여기 굉장히 신기한, 이렇게 사진 찍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고전 클래시컬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어떻게 다르냐, 세개의 이진수를 더해서 값이 0이 되는 경우를 찾으시오, 이런 이그젠플로 이제 해보면, 현재 연산은 포화 게이트를 써서 이렇게 8번을 시리얼하게 이렇게 한다고 보면, 큐빗을 이용하는, 만약에 3큐빗을 이용을 하면 각각의 큐빗에 중첩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3개가 얽혀있는 관계로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2비트 현재 컴퓨터보다 32큐비트가,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2의 32승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에러율이 높기 때문에, 큐비트 수가 올라가면서 계속 그 에러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굉장히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인력들을 굉장히 확보하는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에러 커렉션 그런 알고리즘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컴퓨터와 하이브리드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쓰는데도 지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퀀텀 볼륨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아웃풋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양자 컴퓨터가 있느냐,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주류라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뭐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는 초전도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온 트랩 방식, 그다음에 반도체 방식이나 광 방식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방식은 금속을 초전도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전자가 저항 없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제 그 전자를 컨트롤하면서 큐비트로 활용을 하는 그런 기술이고, 장점으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오류 비율이 낮다. 그래도 아직 1%거든요. 1%면 실제 연산에서는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발전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케일링을 계속 이제 더블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이게 이제 실제 보시면 굉장히 큰 냉동기 안에 동으로 된 이런 연결관들이 막 있는 하드웨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를 유지를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이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안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업체 말고도 USTC는 중국 기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실제 아웃풋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리게티도 양자 컴퓨팅 전문 회사고, D-Wave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아날로그 시스템부터 시작했던 양자 컴퓨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 트랩 방식은 원자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의 밖에 있는 전자가 뭐 궤도 1번에 있느냐, 궤도 2번에 있느냐, 그거를 조절해서 큐비트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오류 비율이 초전도 방식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에러 커렉션 쪽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큐비트 자체도 이제 이온이라는 게 원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임의로 만든 상태라고 하면 이 이온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고, 단점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냉동기는 필요 없지만 진공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진공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온의 특성상 일부 연산이 좀 저속으로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업체는 미증시 상장한 아이언큐, 그다음에 허니웰,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방식은 기존의 반도체하고 유사한데 그 안에 이제 전자를 가둬서 전자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큐비트로 활용을 하는 거고, 굉장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뭐 몇 큐비트 이런 수준에서 지금 연구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고, 초기이기 때문에 보류율이 아직 높고, 그 대신 장점은 나중에 발전이 되면 고밀도로 직접 할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얘도 이제 큐빗의 그 안정도를 위해서 냉동기를 쓰고 있습니다. 인텔도 여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 방식은 빛을 구성하는 광자를 써서 이용하는 거. 광자는 이제 전자와 다르게 공기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진행하는 게. 그래서 실제 실온 공기 중에서 작동을 하고 고속 연산이 가능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오류율이 아직까지는 높고 일부 연산은 좀 에러율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는 대표 회사가 사이컨텀, 제너두, 최근에 신문 기사에도 났던데 일본의 도쿄도에 하고 NTT가 합쳐서 2조 원 가량의 프로젝트를 했다고, 일본에서도 이제 주로 광자 방식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각 나라들이 실제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럽가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 굉장히 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투자한 돈만 한 7천억 원 된다고 하고, 중국이 과기대에서 개발한 컴퓨터가 66큐비트라고 하고, 얘들도 양자 우위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일단 양자 통신에 집중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광자를 써서 하는 기관이 많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나온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제 조사에 보면 5년 뒤에서 10년 뒤 사이에 양자 컴퓨팅 시장이 900조에서 1000조까지 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IBM이 지금 많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선 얘기가 일단 상용화도 하고 있어요. 얘들은 아직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벌써 상용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대기업이 줄을 섰다, 100여 곳에 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적용 분야는 거의 뭐 전 분야라고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머신러닝에 잘 쓰여질 것 같고, 금융 보안이든 인터넷 보안이든 국가 보안, 이런 보안에 쓰일 거고, 금융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다음에 제약의 신약 개발할 때 물류 효율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효율화, 이런 대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이온큐하고 현대차가 배터리 효율에 관련해서 협업을 최근에 시작했다고 뉴스를 읽고, 델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과학에 이런 중장기 투자가 없이는 조금 어려운 게 있다는 게 전체적인 이해고, 국내 상황은 일단 최근 몇 년 사이에 화두에 올라서 올해 한 7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작년 말에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11대 중점 투자 기술 중에 첫 번째로 거론을 했습니다. 과기부에서. 그래서 이제 중점 국책 사업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그다음에 주로 투자하는 데가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런 부분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까지 50큐비트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전문 인력은 제 파악된 게 한 150명 수준이고 대부분 정부 기관이나 대학에 있고, 참고로 중국은 100명 정도의 박사 인력이 매년 이쪽 부장을 해서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초기에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처럼 정부에서 주도하고 산업계에서 받쳐주면서
기존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여서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매튜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 달 반 전쯤인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지면 가상화폐가 보안이 깨질 거냐.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일단 블록체인 시스템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블락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돼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 그 분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51% 이상이 합의가 돼야지 이제 이게 거래가 되는 거라서 현재 컴퓨터로는 보안을 깨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거래를 할 시에 지갑 주소, 그러니까 공개 키가 일단 노출이 되고,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이 있으면 그 개인 키가 있거든요. 그 개인 키가 중요한데, 이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를 양자 컴퓨터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견이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키들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RSA,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로 되어 있는 현재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 사고로 이제 깔려 있는 건 그렇지 않은데, 어찌 보면 액세스하는 보안 시스템이 소인수 분해를 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양자 우위에 이르는 시점, 그게 뭐 아직은 명확치 않지만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도 보안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게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보다 그 전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단순한 RSA 시스템이 더 빨리 깨질 거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